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희 한밭대학교 성인학습자, 산업체 재직자를 위한 미래산업융합대학 단과대학의 이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래산업융합대학의 단과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이호철 교수라고 합니다. 네, 저희 미래산업융합대학에는 어, 정부 지원 사업을 받는 6개 학과, 기계소재융합시스템공학과, IT시스템공학과, 전기시스템공학과, 창업경영학과, 그다음에 회계세무부동산학과, 스포츠건강공학과 이렇게 6개 학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 융합디자인, 건설 융합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로서 미래산업융합대학과 학과를 천천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미래산업융합대학은 한밭대학교의 단과대학입니다. 단과대학이라 하면 여러 개의 학과가 공통적인 학과를 묶어서 하나의 학사 구조로서 만든 것을 단과대학이라 합니다. 그래서 공과대학, 그 다음에 뭐 법과대학, 그 다음에 경상대학, 뭐 이런 단과대학이 있죠. 그런 것처럼 미래산업융합대학이라는 것은 성인 학습자와 산업차 재직자를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 한밭대가 정부의 지원으로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6개 학과를 지금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6개 학과를 합친 단과대학을 미래산업융합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산업융합대학의 단과대학에 지원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정확하게 말하면 기계 소재라든지 전기, 그다음에 창업 경영, 스포츠, 회계 이런 이제 학과에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학과들을 묶어서 미래산업융합대학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의 개개의 특성과 이 학과들의 전체적인 아우르는 우리 단과대학의 특성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는 현재 벌써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요. 수명이 연장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기간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2, 30년 전에 우리가 한창 그 개발 성장 시대에는 뭐 40세 중반에 또는 50세 초반에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로 대기업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많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 같은 경우나 이런 뭐 중소기업 모든 분야에서 고령화에 따라서 50대 중후반 또는 심지어 60대, 앞으로는 70대까지도 직업을 가지고서 자기 일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한 그게 뭐 단순히 경제적인 어떤 그런 대가를 갖다가 우리가 얻기 위해서 꼭 일을 한다는 보다는 어, 사실 뭐 계속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몸은 건강한데 놀기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그 대가 외에 직업으로서 자기의 개인의 활동으로서 직업에 종사하는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현재 한국의 상황으로 보면 작년도에 27만 명이 신생아의 출산 수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향후에 10년, 20년, 30년 뒤에는 당연히 더 노동 인력이 부족해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 기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동화 부분이 더 발전되겠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에서의 고급 인력 또는 특정한 직무 인력은 많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령화하고 저출산하고 맞물리면서 어, 상당 이런 새로운 직무에 대한 그런 기회가 더 요구되고 또 그 직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질문이 들어오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계속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전에 질문 하나 들어왔었습니까? 아니었죠? 네? 태양열 관해서 어, 과목이 있냐고 질문하셨는데 구체적인 교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아마 관심 있는 분이 뭐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뭐 태양열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을 커버하는 다루는 학과는 기계 소재하고 전기 시스템 같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과목에 대해서는 어, 해당 학과의 교과 커리큘럼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뭐 구체적인 그 교과목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비교과 프로그램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그 교육수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거는 혹시 따로 별도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 학습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의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런 성인 학습자, 성인 학습자라면 우리가 보통 만 30세 이상 또는 27, 8세 이상을 말하죠. 그런 교육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선취업 후 학습 수요 증가인데요. 특성화고죠. 그러니까 공업계, 상업계, 뭐 디자인 계열의 학과를 졸업한 후에 이제 먼저 직장에 이제 취업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죠. 되는데 그러면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우리 사회 전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성인 학습자의 수요, 새로운 직무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 그다음에 선취업 후 학습자에 대한 수요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을 영어로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국립한밭대학교가 정부의 지원으로 단과대학을 설립해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학과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 이제 이 6개 학과의 개개의 교육 과정을 소개하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하면요. 첫째로는 뭐냐면 성인 학습자라든지 산업체 재직자 중심의 수업을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수업을 다 야간으로 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지원하게 될 때 주간으로 주간 정원이 있고 야간 정원이 있고 해서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입학 전형의 방법하고 관계없이 모든 수업은 다 야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오전을 하는데 실제로 이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온라인 수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약 전체 수업의 20에서 40% 정도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온라인으로 하고요. 실습형, 토론형 수업은 오프라인으로 해서 직접 오는 거죠. 그래서 비대면, 즉 온라인으로서 원격으로 하는 수업과 실제 학교에 와서 수업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개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이버 대학이란 일반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에 단점이 뭐냐면 원격 교육만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제 직무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하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보완하고 또 한편으로 성인 학습자라든지 산업체 재직자가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주고 시간을 줄여주고 또 온라인 동영상으로 강좌를 오픈해 주면 주말 같은데 또 시간 날 때 수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온라인 동영상과 온라인 실시간 수업, 화상 수업이라고 그러죠, 요즘. 온라인 동영상 수업, 온라인 실시간 화상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와서 실습형 토론형 수업을 하는 거. 그렇게 이런 복합적인 형태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특징이죠.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의 어떤 상황과 맞물려서 현재
대학 교육과 모든 교육이 원격화되고 어, 온라인화되는 그런 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어,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희 미래산업융합대학은 이런 흐름에 앞서서 이미 이런 단과대학의 수업 형태를 원격과 원격으로 하는 것과 실제 여러분들이 와서 하는 수업의 혼합된 형태를 이미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단과대학의 방침은 온라인 비중을 20%에서 40% 정도 또는 많게 학과에 따라서 50%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는 실습형, 기계 계열 같으면 와서 캐드, 컴퓨터로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또는 실습을 하고 또는 회계 같은 경우에는 와서 여러 가지 전산 회계 같은 것을 실습을 하고 창업 경영 같은 게 와서 또 토론도 하고요.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레저, 어,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에 관한 여러 가지 과목들을 실제 실습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야간 수업과 주말은 실제로 오지 않는 수업이고요. 야간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혼합된 형태를 한다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인 학습자와 산업체 재직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학업이 단절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또 기초, 뭐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글쓰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약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학습 도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도우미는 어, 학습을 여러분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티칭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조교죠. 학습 도우미 조교가 있어서 조교가 여러분들의 학습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온라인 동영상을 화상 수업과 동영상을 구축하고 또 여러 가지 실습 기자재와 실습 환경을 구축하고 또 학습 도우미 TA가 학과별로 있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은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우리가 다행히도 정부가 교육부죠. 교육부가 평생 교육에 관한 그 법률과 정부 재정 지원 사업으로 저희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밭대학교는 이런 평생교육이라든지 산업체 재직자를 위한 그런 정부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이 사업의 명칭이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 한밭대가 약 30개 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 1년에 14억 정도를 지금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내실 있고 알차게 효과적으로 또 진지하게 열정을 가지고 교육 과정과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사실 자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이러한 재교육과 또는 새로운 직무에 대한 교육과 4년제 학위 취득을 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서 지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어, 저희도 이제 4년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제의 당연히 대학이고 각 학과는 이제 정규 4년제 학과죠. 여러분들은 학사 학위를 취득하죠. 근데 등록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약 한 학기에 국립대로서 200만 원에서 한 250만 원 사이의 등록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 등록금의 특징이 뭐냐면 학점당 등록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한 18학점, 6개의 교과목을 듣게 되는데 6개의 교과목에 대해서 혹시 나는 이번 학기에는 4과목만 듣겠다는지 그러면 물론 이제 졸업이 좀 늦어질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학점당 베이스로 등록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정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어,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는데요. 저희 국립한밭대학교는 약 10에서 한 20% 정도의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와 별도로 저희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학생들에게 HBNU 인재 증정 장학금 제도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학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실제로 좀 조사를 해보면 또 이거 외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장학금을 주는 국가 장학금이 있는데요.
대체로 200에서 250만 원 사이의 장학 등록금인데 한 학기당 한 100만 원. 평균적으로 학생들은 한 학기당 한 100만 원 정도의 어떤 혜택을 받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음, 그거는 학생마다 다른데 어떤 학생은 뭐 4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생은 국가 장학금 위해서 등록금 250만 원, 220만 원이 바로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등록금에 대해서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편의 극대화해서 입학 전에 사전에 기초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상담사가 있어서 상담하시는 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또는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과에서 교수진이 여러분에 대해서 또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인 학습자와 그다음에 교육의 기회가 단절된 분들 또는 산업재해에 재직하면서 일과 학습을 같이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과정과 어, 교재와 기초 수학력 지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학과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음, 먼저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건 기계소재 융합 시스템 공학입니다. 기계소재 융합 시스템 공학은 기본적으로 기계 계열 학과입니다. 그래서 기계 계열 학과는 어, 기계 장치, 그 다음에 기계와 전자가 결합된 시스템, 그 다음에 에너지 장치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3D 프린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장 자동화라든지 이런 분야로 종사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직무가. 그런 쪽으로 진출하고 싶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런 전공 학문 분야죠. 그래서 이 기계소재 융합 시스템 공학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졸업 시점에 뭐 다양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실제로 기계 분야는 산업의 기반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인력 수요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계 계열의 학과를 졸업하면 다양한 분야의 기본으로 취업에 유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소재 융합 시스템학과는 기계 계열의 특징을 갖고 있는 학과다. 그래서 나는 기계 분야에 해서 자동화와 기계와 에너지 분야, 자동차 분야, 로봇 분야를 그런 분야로 진출하고 싶다. 그 중에 하나를 진출하고 싶다는 사람은 기계 분야를 택하면 유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기 시스템 공학과가 되겠는데요. 전기 시스템 공학과는 그야말로 전기 에너지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전기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 보면 이제 요즘 이제 전기 자동차 분야에도 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도 차량 분야에도 전기가 있고요. 고속전철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 같이 전기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에너지 같은 경우도 전기를 다루죠. 그래서 또는 이제 가정용으로 봐서는 전기 배선이라든지 또는 전기 장치라든지 전기 배전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기를 다루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그런 장치, 그런 시스템, 그런 공장 이런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IT 시스템 공학과는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컴퓨터 공학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또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능력을 겸비한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T 시스템 공학과에 들어오면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공장 자동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그런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전문 능력을 키우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지금 기계 소재 계열, 기계 계열, 전기 계열, IT 즉 컴퓨터 계열은 세 개가 이제 공학 계열입니다. 그래서
공학 계열의 학과, 저희 이제 단과대학에 공학 계열 학과가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분야의 저희들이 학과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나는 공학 쪽으로 진출하고 싶다든지 공학 쪽으로 다시 직무교육을 받아서 4년제 학위를 취득해서 그쪽 분야로 뭐 20년, 30년 계속 종사하고 싶다면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해서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세무부동산 학과인데요. 회계세무는 그야말로 이제 회계죠. 그래서 회계와 세무와 부동산 관련 학과인데, 회계세무부동산 학과는 뭐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익숙한 분야이죠. 그럼 회계세무란 것은 어, 요즘 이제 회계세무란 것은 다 뭐 컴퓨터를 다루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시스템을 다루면서 회계를 처리하죠. 그런데 이제 사회가 이제 투명해지고 여러 가지 그 금전적인 또는 기업의 재무에 관한 그런 것을 다루는 그런 분야가 점점점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업과 큰 기업 또는 기관 또는 뭐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의 회계 세무를 다루는 그런 직종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계, 세무,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 회계, 세무, 부동산 학과에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창업경영학과에 소개해 드리면 창업경영학과는 그야 말대로 경영학과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데서 필요한 지식들, 기초 지식들이 요즘 마케팅이라든지 또 재무라든지 그 다음에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학과인데 특히 한밭대만의 장점이라면 한밭대는 벤처기업, 즉 창업기업, 소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한 특화된 그런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중심의 벤처기업 중심의 그러한 경영 전략, 그 다음에 경영 방법 또는 마케팅, 그 다음에 영업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는 그런 비즈니스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은 창업경영학과가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포츠 건강과학과인데요. 스포츠 건강과학과는 저희 한밭대에서 스포츠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지도자라고 하면은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우리 지회 현장에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좀 더 이제 풍요로워지고 어, 국가의 이제 여러 가지 그 개인 소득이 높아지면서 레저와 스포츠에 대한 그런 레크레이션과 스포츠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욕구들이 많죠.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과 또는 공공기관이 스포츠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서 지도자의 어떤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사실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스포츠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 건강과학과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하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그 질문에 답변을 먼저 하고 계속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융합건설 시스템 학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융합 시스템 학과는 어, 건축학과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건축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어, 내가 건축 분야에 대해서 산업체 재직 그런 뭐 건설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으로서 다시 4년제 학위 교육을 다시 받아서 정규 학위를 취득해서 그쪽 분야에 계속 종사하고 싶으신 분은 이 융합건설 시스템학과를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융합기술시장학과는 저희들이 이제 그 모집하는 인원이 굉장히 적은 관계로 수시에서 마감됐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뽑지 않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융합디자인학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합디자인학과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자인 부분이 점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용품에 있어서 디자인의 요구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네. 저기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제가 좀 질문을 자세히 볼게요. 미국에서도 온라인으로 수업 가능한가요? 질문자가 미국에서도 온라인 수업 가능한다 한데요. 어, 어, 말씀드리면 온라인 수업은 당연히 미국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한데요. 질문하는 의도를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겠는데 우리 프로그램은 사이버 대학이 아니고 전 수업을 다 온라인 하는 게 아니라 수업 중에서 일부분만 온라인으로 하고 어떤 부분은 학교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한밭대에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정도는 학교에 올 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그래서 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거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기 부산에서 저희 학교로 왔다 갔다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충북권이라든지 또 서울권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충북이라든지 뭐 천안 정도의 레벨에서는 되겠는데 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 다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에 수업은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일주일에 실제로 가서 강의실에서 수업 듣는 횟수, 온라인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계 소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일주일에 2번 정도가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오게 되면 보통 이제 7시, 6시 반이나 7시 되어서 수업을 하고요. 어, 끝나는 시간은 9시 반에서 한 10시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수업은 어, 어, 야간 수업을 가서 듣는 경우는 보통 2,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건 학과마다 좀 다르고요. 제가 아까 말씀대로 학과별로 20%에서 40% 정도의 온라인 비중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 저, 죄송한데 조그만 글씨로 좀 보여주실래요? 제가 조그만 글씨로 다 볼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게 혼선이 있기 때문에 예, 조그만 글씨로 좀 조그만 화면을 그냥 보여주실래요? 그냥 그대로. 선생님, 조그만 글씨로 그냥 화면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네. 네, 그래서 예, 잠깐만요.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시간표는 제가 직접 짜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시간표는요, 대체로 본인이 짜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20명, 40명 단위의 학과이기 때문에 시간표는 내가 짜지 않고 학과에서 정해진 보통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수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 네. 다음에 어, 수업은 대면 수업인가요? 그러니까 대면 수업도 있고 비대면 수업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난 2020년도 1학기, 2학기를 모두 다 비대면으로 거의 했거든요. 지금 다음 학기도 비대면으로 상당히 할 것 같은데 아마 다음 학기에 기말고사는 학교에서 시험 칠 수 있지 않을까도 기대하는데 어쨌든 수업은 대면 수업과 코로나를 떠나서 수업은 대면 수업과 비대면을 혼합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입학 기준이 많이 높나요?인데요. 저희들이
지원 자격이 지원 자격이 만 30세 이상인 자 또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지 3년 이상의 재직 경력인 자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죠. 두 가지 전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지원 자격은 되고요. 경쟁률이 있을 경우에는 상대 평가를 하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특정 요건에 미달된다고 해서 어, 탈락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입학 기준에 대해서 크게 너무 걱정하실 거 없고 일단 지원을 하면서 면접에서 그 면접하면서 면접관하고 같이 그 기준에 대해서는 면접관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학 기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가 되겠습니다. 왜 주간 학습과 야간 학습을 나누어서 입학 신청을 받는가요? 전체가 다가 야간인가요? 네, 불행히도 주간 학습과 야간 학습으로 구분해서 신청을 받는데 수업은 다 야간으로 합니다. 네. 그럼 왜 주간 학습과 야간 학습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우리가 이 제도상에 교육부하고 국립대학의 특성상 뭔가 정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간하고 야간하고 관계없이 모두 한 학과고요. 한 학과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 후에 일반 대학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문과 계열 일반 고등학교 졸업해서 지금 어, 학생들 대학에 가잖아요. 갈 때 왜 수시로도 들어가고 정시로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수시로 들어가는 학과와 학생과 정시로 들어가는 학생이 다른 학과가 아니잖아요. 같은 학과죠. 그것처럼 주간으로 들어오든 야간으로 들어오든 다 같은 학과고요. 그 같은 학과를 우리가 그 편의를 위해서 수업을 따로 하지 않고 야간에 몰아서 수업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목적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학과가 어떻게 되나요?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아서 다른 사람보다 불리해서 관련 학과를 다시 다니려고 하는데 야간 쪽 편입도 생각하는데 야간하고 다른가요? 어, 첫 번째 질문은요. 토목 관련한 분야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건설 쪽인데 융합 건설 시스템 학과인데 현재 이번 정시에서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어,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불리해서 관련 학과를 다시 다니려고 한다. 다른 야간 쪽 편입도 생각하는데 야간하고 다른가요? 제가 완전히 이해를 못했는데요. 다른 야간 쪽 편입이라는 것을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요 질문하신 임모 지원자 그 씨는 어, 내일 내일 오후에 아침에 이후에 시간 되시면 문의 전화를 해서 상세히 좀 알아보시는 게 아마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공개적으로 또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연락처를 갖다가 남겨주시거나 어떻게 하시면 저희들이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무부동산 학과에 관심이 있는데요. 네, 그렇게 관심 있으시면 그 좀 더 커리큘럼 보시고요. 어, 저희가 이제 정원의 TO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정원의 TO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어,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어, 실시간으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올려주시고요. 어, 저희가 좀 Q&A 시간인데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 네,
입학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인데요. 어, 제가 이게 말로서 설명해 볼 텐데 어, 그 타이핑해서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어, 제가 말로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걸 타이핑할 수 없나요? 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채팅해서 타이핑을 하죠. 네.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네. 네. 그 실시간으로 타이핑을 실시간으로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타이핑하고요. 그거와 병행해서 제가 말로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학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인데 입학 조건이라는 것은 이제 입학 자격에 관한 조건이죠. 첫 번째는 대학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의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 우리는 특수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그 일반 고등학교 3학년은 안 되고요. 고등학교 3학년에서 1학년 올라간 사람 안 되고 조건이 뭐냐면 만 30세 이상의 고등학교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굳이 만 30세 이상이어야 되나요? 인데요. 그럼 만 27세는 왜 안 되나요? 인데요. 저희 특징이 뭐냐면 수능 시험을 보지 않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한밭대학에서는 우리 이제 여러 개의 단과대학이 있는데 지금 미래산업융합대학 단과대학만 특별히 수능 시험 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능 시험 없이 입학하기 때문에 그러면 수능 시험 없이 입학하는데 만 20세, 만 21세까지 해버리면 수능 시험 보지 않고서 막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차단하기 위해서 만 30세의 자격을 엄격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 30세 이상의 성인 학습자라고 우리가 통칭 이렇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업이 좀 이렇게 단절된 거죠. 학업이 단절된 분들이 재교육을 받거나 새로운 직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만 30세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공업계, 공업계나 상업계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졸업해서, 어, 3년 이상의 산업체 내지, 직무 경력이 산업체 또는 어떤 기관에 3년 이상의 직무 경력이 있어야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 있죠. 만 3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만 30세 안 되지 않으면 특성화고, 공업계, 상업계 등의 특성화고를 졸업한 지 3년 이상의 재직자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건 안 되고요. 어, 4대 보험, 즉, 보험을 4대 보험의 어떤 그런 근무 경력이 있는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엄격한 거죠. 음, 특수한 이런 엄격한 지원 자격이 있어야만이 저희 단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등록금은 얼마인가요? 등록금은 저희 한밭대학교의 등록금은 계열에 따라서 다른데 공학계열이냐 비공학계열이냐 따라 다른데 약 200만 원에서 한 학기에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지금 성인 학습자와 산업재 재직자들이 의 특징에 따라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세대주기이거나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한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통해서 면제를 받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서 접수는 언제부터 하나요? 근데 원서 접수는 내일부터 1월 11일 월요일까지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기계 소재 융합 시스템 공학과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인데요. 기계 소재에 대해서 이게 질문자가 기계 계열의 혹시 특성화거나 또는 그런 직무에 종사하시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계공학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갖다가 설계하는 방법, 물건을 만드는 방법, 기계를 설계하는 방법, 기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기계를 설계와 기계를 만드는 거는 어떻게 하나요? 컴퓨터를 통해서 합니다. 요즘은 다 컴퓨터를 통해서 하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계하는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물건을 제조하는 기계를 움직이는 조작하는 방법, 또 그런 기계 자체를 만들어 버리는 방법, 그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교과목들이 약 한 2, 30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계에 입학하시는 분은 순서에 따라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에 따라서 그런 교과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배우게 되고요. 그런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성실히 수행한 분은 자기가 속한 기계 분야에서 자기 직무가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기계 관련한 직종, 뭐 기계가 안 쓰이는 분야는 없기 때문에요. 다양한 분야에 충분히 다 취업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산업체 전형 지원 예정인데 자영업 180일 이상 기준을 충족하였고 현재는 폐업 후 일반직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신 임모분은요. 어, 지금 산업체 전형 지원인데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6개 학과, 7개 학과 중에서 산업체 경력 전형은 어, 융합 디자인 학과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원자는 만약에 연령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은 특성화고를 졸업하고서 3년의 경력이 없거나 또는 만 30세가 아니고 단지 산업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산업체 자영업 180일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데 그게 산업체 경력이 그거는 산업체 경력은 안 될 것 같고요. 현재 폐업 후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일반 직장이 180을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요 분은 이렇게 질문하신 임모 분은요. 어, 내일 내일 반드시 문의 전화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어떤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어, 알아보시고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시 모집이면 1학년 후 입학하는 건가요? 네. 네, 당연히 1학년 입학입니다. 아, 네. 그 아까 질문하신 분 융합 디자인 학과 지원 예정인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되는지는 확인 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융합 디자인요. 세대주 국가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아, 되게 어려운데. 예. 그러면 세대주 국가 장학금은요. 어, 제가 이제 국가장학금 신청해 보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자녀들 때문에. 국가장학금은 뭐냐면 소득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직장에 종사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 분위가 조금 낮은 편이죠. 그래서 소득 분위가 낮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유리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들을 위해서 제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고 보니까 제 소득은 그래도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소득 부위가 중상이 되니까 제가 신청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가구주로서는 신청 못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아마 받는데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물론 이제 연봉이 굉장히 높으시면 안 되겠지만요. 네, 국가장학금 기준에 대해서는 어,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하기 어렵고, 그거는 이제 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단지 국가장학금은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거죠. 등록금이 나올 시점에 신청해서, 그거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이것만 말씀드려요. 우리 이제 입학생이 정원외 92명과 정원외 96명에서 우리가 보통 150명에서 180명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100만 원 이상의 평균적으로 1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받고 있더라. 국가 장학금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에 따라서는 국가 장학금으로 전액 받는 경우도 있겠죠. 네. 다음으로 원서 접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원서 접수에 대해서는 어, 저희들이 원서 접수하는 방법은 진학사 2부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답니다. 네. 2부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원서 접수는 실제로 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요즘 뭐 세대들은 다 인터넷에 익숙하니까 충분히 그 진학사에 지원해서 하고요. 만약에 혹시나 나는 뭐 연령대가 좀 높아서 뭐 저보다는 다 어리겠지만 연령대가 높아서 잘 모르겠다. 그런 분은 뭐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원서 접수하는 데서 모르시는 분은 그냥 우리 사업단에 이 단과대학을 지원하는 사업단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좀 소개가 늦었지만 이 미래사회융합대학 단과대학은 정부에서 14억 예산을 갖다가 학생들 교육하기 위해서 받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팀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 사업팀으로 연락하시면 이런 원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인데 수업은 말씀대로 온라인과 온라인을 비대면으로 해보자고요. 비대면 원격 수업과 화상 수업 내지 동영상 수업과 실제 학교에 오는 수업이 혼합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학과장님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상의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20%에서 40% 정도의 그 학과별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학과는 이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좀 실습이 많기 때문에 좀 비중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기계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기론 이론 수업은 거의 다 원격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과에 따르지만 전체적으로 20에서 40% 정도를 원격으로 한다. 그리고 실제로 나머지 수업은 학교에 와서 진행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형태는 야간에 와서 수업한다 되겠습니다. 네, 조기 졸업 및 학점 인정은 가능한가요? 네, 지금 우리가 4년제죠. 4년제인데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하려면 요건이 있는데 뭐냐면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성적이 4.0 정도 좋아야 되는데요. 차이점은 뭐냐면 저희 이제 단과대학이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라는 것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성적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열심히 하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뭐 학점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학점을 받고 출석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하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4.0 정도로 만약에 이상을 받는다면은 3년 만에 졸업할 수는 있습니다. 네. 대신에 130학점, 현재 우리 졸업 기준이 130학점이거든요. 130학점을 다 수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3년 만에 조기 졸업하려고 많은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록금이 학점제 베이스이기 때문에 내가 듣는 130학점의 등록금은 어차피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대신 이제 국가장학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받는 사람은 조기 졸업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또한 특징이 뭐냐면 저희 단과대의 특징이 야간에 수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기 졸업하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2, 3, 4학년 차에 이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직무교육으로서 취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100% 취직된다는 말은 못하겠고 어, 취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직장 다니면서 언제든지 야간 수업 들으면서 졸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기 졸업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대학의 학생들은
일반적인 다른 단과대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빨리 조기 졸업해서 취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수요는 높지 않다고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점 인정은 가능한가 해요. 이게 학점 인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혹시 내가 전문대학이라든지 다른 또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학점을 인정받았다든지 또는 내가 4년제 다른 뭐 다른 계열의 4년제 계열을 졸업하고서 다시 공학계열이라든지 또는 뭐 회계 세무라든지 경영 쪽에 들어왔을 때 전에 받은 학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재로는 전에 받은 학점을 대부분 인정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심사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인정하고요. 반드시 전에 받은 학점을 다 인정받는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최대 인정받을 수 있는 게 2분의 1이고요. 그 2분의 1 내에서도 어, 심사를 해서 인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기준으로서는 학점 인정받은 것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등록금에 관한 부분은 어, 제대로 인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학점 인정에 관한 어떤 절차에 대해서는 혹시 그 해당되는 분은 구체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2분의 1까지 학점 인정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 보이는데. 아, 기계 소재 융합 시스템 공학과는 대면 수업 시에는 실습 위주의 과정입니까? 네. 기계 소재 융합 시스템과는 학교 와서 수업할 때는 주로 실습을 하려고 수업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CAD 실습을 한다든지, 전 컴퓨터로서 기계 설계하는 것을 얼마만큼 뭐 스트레스 용어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스트레스를 뭐 구한다든지 하는 그 실습형 수업을 위해서 학교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습형 장비를 다 갖춰놨습니다. 네, 그럼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하고 채팅을 하시기 바라고요. 요게 끝나고 나서 2부에 다시 어, 원서 접수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한 5, 6분 정도 휴식 시간을 하고 다시 여기 정비를 한 다음에 2부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여기까지 1부를 진행하고 어, 궁금한 사항은 문의 전화나 채팅이나 또는 2부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